네, 이처럼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8개 동 전면 철거 계획은 사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재시공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입주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인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뭐 선례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네. 이제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론에서는 전면 다 지금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당시에도 뭐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학동사구역 철거 사고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화정 아이파크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향후에 이루어지면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지금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청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을 때 뭐 전면 재시공을 해서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 처분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서울시는 결국에 이제 4억 원 정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끝낸 거잖아요.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나온 행정처분은 이제 학동 4구역 철거 사고 관련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실 시공으로 인사사고 발생한 부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8개월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 재하 도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8개월이 나왔다가 이 후행 처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이 된 거죠. 네. 4억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재량으로 4억 원 처분으로 이제 바꿔준 건데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공사를 수주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징금 처분으로 바뀌었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겠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화정 아이파크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공정률이 지금 60%에 달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뭐 완공된 아파트도 있는데 네. 이걸 8개 동을 다 허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미 30층 정도까지 지어진 건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재건축 아파트 보면 높아야 15층짜리였는데 이건 30층짜리잖아요. 네. 이런 건물을 허문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공사 도중에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뭐 네. 전면 철거를 한다 뭐 이런 사례는 전례를 찾기가 어렵죠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사업지에 따라서는 뭐 인허가가 좀 잘못돼서 중간에 뭐 인허가가 취소가 돼서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전면 철거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건설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7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네. 5년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제 70개월은 제가 보기에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일부 201동, 이 사고가 발생한 201동에 관해서는 지금 철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철거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철거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뭐 발파 공사나 이런 것들로 철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철거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예. 또 중간중간 이제 안전 점검이라는 것도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거 기간만 잡더라도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걸릴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시공 기간을 보면 기존에 이제 시공하겠다고 한 것도 공사 기간 3년 반을 잡아뒀거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럼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는 최소한 5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예. 70개월은 좀 길다고 봐야죠. 네, 네. 이거까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고층 아파트 8개 동을 어떻게 허물어 갈지 그 철거에 대한 방법도 좀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철거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구조물을 파괴하는 이제 발파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를 직접 동원을 해서 뭐 중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기계식으로 이제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파 공사가 좀 어려운 게 구조물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 그 발파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뭐 또 다른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도로 하나를 끼고 건너편에는 뭐 광주 유스케어라던가 예. 네, 그리고 뭐 버스 터미널도 있고 백화점도 그렇죠. 있고 예. 네,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발파 공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 발파 공사로 가면 철거 기간이나 비용은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파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 하나하나 이제 해체를 하는 그래야 그런 될것 식으로 같은데요. 기계식 철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추가 기계식-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기계식 철거면 그 맨 위층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허물어 가는 예. 건가요? 이게 파괴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잘라내는 구조물을 아예 잘라내는 형태가 있는데 또 이것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안전하게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문가들.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발파 예. 공사는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이 기계식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도 이게 그 파쇄를 해서 이게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네. 아예 파쇄 장치를 또 옥상에 올려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건물이 또 이게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서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다 끌어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철거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게 그렇겠네요. 오래 걸리겠네요. 예. 지금 현대산업 측에서는 그 철거를 두고 인허가 과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공사를 진행하면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공사 기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기간만도 3년 반 넘게 걸리잖아요. 네. 예, 철거까지 하면 5년 정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네. 민원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는 피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네. 주말에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고 예.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에도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네. 되면 이런 안전 점검 절차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받으면서 뭔가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기간이 아무래도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입주 예정자 보상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입주까지 지금 5, 6년 정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네. 원래 예정된 입주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2022년 11월 30일이에요. 올해 11월이었죠. 네. 그렇다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 같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계약을 다 체결을 하신 상태거든요. 네. 여기가 847세대인데 근데 이제 계약을 해지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거고 네.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입주하고 싶으신 분이 다를 것 그렇겠네요.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분양가를 보면 분양가가 보통 얼마였어요? 여기가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중반대에서 5억 중반대까지 이렇게 네.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지를 하시는 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예, 게다가 지금처럼 보상을 전면으로 만약에 지금 받고 싶으면 5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5억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위약금은 보통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전체 분양 대금의 10%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억 중반대에서 5억 중반대니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위약금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뭐 이 금액을 1%대로 이제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법상 이자 6%대로 이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지금 네. 보상받으면은 그러면 많이 받아봤자 6억 정도겠네요?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경우에 네, 받으시는 거죠. 근데 저 주변 수가 10억이라는데 네. 5억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10억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입주까지 이제 기다렸다 입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실 분양계약서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요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이제 발표하는 거는 6.5% 수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10%대 후반으로 정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6.5%에 따라서 계산하더라도 이제 5년이 지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가구당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를 지체 보상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금액이 상당히 커서요. 지금 업체는 철거, 뭐 재시공 건축비, 주민 보상비까지 해서 총 통틀어서 3,7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 거다 이렇게 추산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정도면 가능한 비용입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적은 비용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최저 현대산업개발에서 발표한 금액으로만 이제 그 뭐 지연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 한 1,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 화정 아이파크 기존의 사업비가 얼마냐면 2,700억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것만 합치더라도 벌써 이제 3,700억을 넘어서죠. 그렇겠네요.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철거 비용 그리고 또 뭐 주민 보상비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HC 이 현대산업개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게 뭐 분양 계약이나 뭐 이런 데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입주자 분들께서 합의하셔서 바꾸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또 그 이미 시행사로 현대산업개발이 지정이 됐는데 사업장에서 퇴출을 하자라는 요구도 있었고 실제로 퇴출이 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네, 어떤 사례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많은 사업지에서 지금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해지를 이제 원하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돈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된다, 시공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면 기존의 공사비를 정산을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시공사에서 뭐 지원받은 대여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또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좀 해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다른 이제 공사가 중간에 지어지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네. 아직 뭐 지어지지 않고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 다른 건설사가 뭐 쉽게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긴 하죠. 네. 네.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이제 전면 돌파한 건데 근데 앞으로 신규 소주가 좀 될까요? 이게 처음에 이제 연달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많기는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규 사업장 수주를 좀 꽤 했어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서 좀 이미지가 약간 쇄신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발표한 게 이제 화정동 아이파크 관련해서는 전면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거라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도 좀 고려가 돼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뢰가 좀 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철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